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북주와 빅텍을 같이 볼 건데, 왜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전달했던 내용이 뭐냐면, 간만이라 그랬죠. 지수가 약세를 강하게 보이고, 거기에 맞게 빅텍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은 사실 코로나 때 이때 고가 찍은 뒤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런 슈팅이 그래도 강 있긴 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확연하게 지수가 조정을 받고 약간 해지 성격으로 얘네가 상승하는 그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온 게 진짜 되게 오랜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 상방전환도 다녀왔는데 다시 하락 마감했어요. 그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지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대북주에서 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어제 장 하락이 사실 북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어제 하루짜리로 그칠 거다. 근데 오늘도 빠졌습니다. 오늘도 빠진다면 뭐라 그랬죠? 오늘도 빠지면 이거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어차피 고가에서 조정을 줄 때가 되고 차익 실험에 대한 욕구들, 그런 매물들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거고 명분을 갖다 붙인 거다. 거기서 북한발 명분이 나오니까 빅텍이 움직인 거다. 근데 뭐 설명은 그렇게 한들 지수가 어차피 하락은 하고 빅텍이 가고 이런 거는 뭐 일단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네를 놓고 보자면 노동당 대회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대면으로라도 뭐 만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북 화상회의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만나자 이렇게 뭐 또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뭐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해야 가능한 거고, 일단 근데 통일부에서는 남북 화상회의실 긴급 추진이라고 합니다. 긴급 추진. 다음날 조치. 그래서 북한이 호응하면 우리는 뭐 언제든 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이것 때문에 뭐 대북주가 뭐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이 하락 반영을 할 때 빅텍이 상승으로 치고 올라오고, 다시 시장이 종가 관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시 43분에 저가 찍었습니다. 1시 43분. 1시 40, 여기 부분이네요. 34분, 40 몇 분, 뭐 이쯤 되겠죠? 뭐 여기서 고가를 찍고 반대로 가죠. 그래서 해지 성격으로 움직이는 거는 북한발 내용이 어쨌든 이제는 뭐 일단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결국에 빅텍이 지금 추가로 움직이려면 지수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단기 조정이 그냥 그쳐서 금방 끝난다, 그러면 빅텍도 당장에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얘가 해지로 움직이다가도 나중에 지수도 가는데 빅텍도 가는 이때죠. 근데 이때는 워낙 그 신고가를 찍었던 그 너무나 강했던 시기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던. 근데 보통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하방 반영이 될 때만 가는데 나중에 지수가 가는데 같이 또 나오는 그 이유는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빅텍을 매매하시는 분들께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얘기일 거고요. 지수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뭐 빅텍을 보고 무조건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 지수 폭락한다, 뭐 이런 그냥 뭔가 분석이나 개인적으로 뭔가 주관을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주관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도박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지수가 이 정도 상승 나와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2차 파동이 또 나와서 지수가 강하게 간다면 한 10%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올해 평균적으로 시장이 저가를 찍을 때랑은 좀 다른 상황이고, 사상 최대 거래 대금, 개인의 순매수, 코스피 순매수, 이런, 오늘도 반토막이지만 2.3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도 볼까요? 이렇게 오늘 44, 이 거래 대금은 뭐 한 1.5배가 아니라 한 0.75? 한 3분의 2 정도는 나왔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보는 건데, 플러스 쪽을 높게 보다가도 근데 올해 시장은 뭐 과거랑 뭔가 비교해서 하기가 좀 그렇다. 단기적으로 그냥 좀 나오고 3% 나온 거, 이평선 지지, 이 지수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평선 지지가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막혔던 자리, 저항 걸렸던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니 지지로 바뀌는 거,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관점이 뭐냐, 지수가 이만큼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평선 이거 깨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깔끔하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지수가 버텨서 다시 가면은 조정 받았다, 다시 가보자 라는 심리가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가면은 또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강세는 강세고 잘 가는데 또 언제 갈지 모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도 1000포인트 가기 전에 아예 그냥 눌려주고 한번 가면은 좋겠는데, 워낙 최근에 작년 시장이 좀 특출나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 뭐 그런 유동성을 돌파한 게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짧게 나오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기어이 약보합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어요. 대형주에는 초대형주 종목들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정이 끝났다고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조정이 더 나올 거다라고도 보기는 어려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시 빅텍으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텍의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지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10% 뭐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적어도 이 가까이는 찍는 정도로 하락을 해야 얘가 여기서 요런 지점들을 돌파를 하면서 세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당장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 근데 혹여나 지수가 잘 갈 때 얘네도 거래량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염두를 하시면 되겠고요. 빅텍은 그래서 지수랑 함께 일단은 좀 보류, 또는 뭐 노동당 대회에서 또 뭐 북한이 또 도발성 발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대북주로 가보면, 제가 대북주는 푸른 기술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목을 보면은 이때 지수 반등할 때 얘네도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수 하락할 때 깨진 거. 그래서 어제 저 핵잠수함 얘기로 하락해봐야 그냥 이거 좀 뱉는 정도 나올 거다, 딱 그거 나왔죠. 그냥 시장 평균보다 좀 세게 하락하는 애들 쪽에 끼는 정도의 하락. 제 VIP방의 수익권인 종목 중에서 어제 뭐 마이너스 7% 정도 빠진 애가 있는데, 그래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렇게 빠진 애가 있는데, 대북주 뭐 많이 빠져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전후로 농업주 같은 경우는 별 많이 빠지지 않고, 철도, 금강산 이쪽이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오늘 또 반등 나오고, 그나마 뭐 이렇게 상승권 유지도 했지만, 마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권 뭐 1% 강보합까지도 있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내려와서 나가고 이렇게 나와. 딱 요거 뱉은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큰 반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이드 변경 없이 그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일단 노동당 대회 완전히 마치고 대남 대미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침묵만 해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껏 얘기해온 내용들, 일단 김정은이 경제 실패를 인정을 한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 북한에서도 인정을 한 건데 뭐 그대로 지금처럼 가서 우리끼리 또 해보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게 뭐냐면 뭐랄까, 침묵보다는, 그러니까 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르죠. 차라리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화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도발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매듭이 돼서 매듭이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열려서 또 대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 일단 당장에는 완전히 뭐 발표가 되고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뭔가 우리 측에서 한국 측에서의 그런 제안을 뭔가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대남 정책은 좀 우리 열어두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우리가 좀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 기대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가이드를 잡고 두고 보면서 막스권 상단 최소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슈팅 나오는 거 기다려보되 일단 최근 이 어제 나온 하락 그리고 빅텍이 상승하면서 나온 하락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일단 당장에 뭐 건들 거 없다는 거, 기존 가이드에서 뭐 변경될 점은 없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처럼 어제 내용과 함께 뭐 이렇게 오늘 또 나온 내용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판까지 가기 전에 바이든 정권 초기에 이제 일주일 뭐 8일 남았으니까 그 초기에 빨리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금 되게 오래 쉬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그런 악재까지 있었고 이 슈퍼 여당이 되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총선 전에 그때 상승 그 이후로 쭉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슈가 가벼운 걸로는 가지 못하는데 그런 제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세게 갈 거고 세게 갈 때 무조건 세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보던 그 가이드로 보진 않을 거고 상황에 맞게 뭐 홀딩을 하든지 일부를 비중을 주든지 아니면 다 챙기고 나오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우리 가이드는 동일하게 일단은 대북주는 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빅텍 그리고 대북주 내용 전달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점검은 오늘 뭐 장이랑 같이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북한 얘기보다는 시장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빅텍 얘기하면서 대북주는 그 반대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빅텍도 지수 또 가는데 갑자기 다시 지수 상승할 때 같이 간다고 그런 패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완전히 그 반대는 아니니까 그 반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북주 영상을 또 따로 점검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빅텍과 이제 대북주, 방산주와 그 대북주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